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 오전 내도록은 어제부터 어떤 식으로 자료를 좀 정리를 해서 가장 좀 쉽게 어, 누구든지 좀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히나 경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설명을 좀 하고 왔지만 저희 뭐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어, 이게 또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은 변호사도 6, 70건의 사건을 수임해 있고, 집중수사팀이긴 하지만은 거기 또 오로지 저희 사건만 다루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 어떠한 내용을 봤을 때, 어, 조금 헷갈릴 수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아예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제가 그 일부 공개로 해서 그 분만 제가 보내주신 분만 그 링크를 열면은 언제든지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좀 하고 그거를 영상으로 좀 찍어서 보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오전에 그렇게 오전 한 2시까지 식사를 하고 그때까지는 머리에서 정리를 했고 지금은 이제 PPT 자료로 일단 첫 번째 나갈 거는 제가 정리를 다 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부터 먼저 한 건데,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그거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몇, 저쪽, 또, 말도 안 되는 또 주장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까지도 사실은 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앞쪽은 제가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화면 공유를 좀 할게요. 자,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KOK뿐만 아니라 지금 KOK와 관련돼 있는 법인들은 국내에 법인이 하나도 없다. 오로지 한 개,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것과 아니구나, 두 개구나. 크립티드라는 회사 두 개가 국내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 여기에 어떠한 피해를 봤다. 그래서 한국 법에서 다 다뤄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지요. 그 주장이 지금 타방에서 뭐 지금 진행을 하는 거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그 KOK 파운데이션이 2019년 11월 6일에 쉐이쉘이라는 곳에 어, 이 법인이 설립이 됐어요. 그럼 KOK는 이것뿐이에요, 실제로. 근데 기도 않는 것들이 기 들어오기 시작했죠. 뭐냐? 미디움 LTD라는 게 기 들어왔고, 그게 이름이 이렇게 바뀐 게 메타M이고, 이게 2021년 12월 20일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K 스테디움 PT LTD예요. 싱가포르 법인이지요.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지 싶은데 원쉐어예요. 캐피탈이 자본금이 한 주고 그 단위가 그러니까 한 주고 이게 달러 이게 너무 적게 돼 있어 가지고 어쨌든 1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2022년 4월 13일에 설립이 됐어요. 그때 설립자의 요 세 명이 포함이 돼 있었죠.
이게 4월 13일이에요. 근데 요 오정근이라는 사람이 2022년 어, 아, 이게 이거는 요 날짜는 이거를 저희가 출력을 해냈는 날짜고 여기에 날짜가 보면은 2022년 12월 15일에 김판정이라는 사람으로 교체가 됐어요. 이게 어디의 법인이에요? 싱가포르 법인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타방에서 그런 그 또 사람들을 되게 그 마음 뒤숭숭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뭐, 그 자산이 있는 개인 지갑의 주소 부분을 뭐, 화면 캡처를 해놔라. 뭐,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가상자산 그는 뭐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해가지고, 뭐 쭉 있어요. 다 떠나가지고, 이거는 국내법이에요. 우리 KOK는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해외 법인이에요. 그리고 다른 거 뭐 그 KSTM, PT, 메타엠 볼 필요도 없어요. 어디만 보면 되냐면은 KOK 파운데이션이에요. 파운데이션은 쉐이셸 공화국이라는 인구 8만 7천 정도 되는 나라에 설립되어 있어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은 국내법이에요. 국내법을 쉐이셸에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개개인이 한국 사람이고 한국인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의미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뭐 대변혁이 뭐 또 뭐 큰 뭔가가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거나 그러면은 특검법에 해당이 되는 걸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리고 그 국내 거래소에 있는 정도도 그렇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 저쪽에서는 사기다 그러고 저희는 뭐 업무상 배임이다라고 하고 그러면은 그게 저희가 그 업무상 배임 횡령이라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고 또 실제로도 그게 맞는 이유가 사기로나 유사수신호나 해가지고는 국내법에 걸릴 수가 없어요. 해외 법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미디움 입장문회라는 곳에서도 이 뭐 법으로 하고 있지만은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답답하지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거를 다른 거는 좀 보여드리기가 그래가지고 갑자기 요거까지는 바로 해도 되는구나. 찌질한 것들 안 그 또 뭐 그 이런 거 가지고 뭐 또 찌질하게 이야기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한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 저기 파이낸셜 크라임에 대해 가지고 핀센이라는 곳에 우리가 아, 고발 조치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 가지고 했니 안 했니 계속 뭐 말 같지 않는 소리를 자꾸 해서 뭐 이것 말고도 그 IRS에도 했고 그 다음에 SEC도 했고 뉴욕주 검사실에도
검찰 쪽에 또 고발 조치를 했어요. 근데 자꾸 뭘 했니? 자꾸 지랄을 해서 일단은 한번 살짝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에 좀 뛰어넘고요. 아, 아이, 야, 이제 이래. 아이씨, 안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일단 조금 나왔네요. 자, 우리가 스테이킹을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주장이 그 교환 자산이라는 것을 원금이라고 계속 떠벌리는 쪽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 마지막에 그냥 어, 칼을 꽂는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이건 당연히 경찰 쪽에 또 제출이 될 거예요. 우리는 여기 KOK에 가입을 하려고 할 때, 참여를 하려고 할 때, K뱅크 또는 농협 등이 국내 거래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은행에다가 현금을 입금을 해요. 그러면은 국내 거래소로, 어, 국내 거래소로 나가기 전에 기다려야 되는 대기 시간이 최초 이용자는 만 48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기이용자는 24시간, 만 24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은 국내 거래소로 이 입금이 돼 있던 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원화로 국내 거래소로 출금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서 국내 거래소에서 TRX, 트론이든 XRP, 리플이든 이거를 요 원화를 가지고서 매수를 해요. 딱 매수를 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현금이라는 개념은 사라져 버렸어요. 트론이든 리플도 가상자산이에요. 왜 트론이나 리플을 사느냐? 국내 거래소에는 KOK가 상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떠한 것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론이나 리플을 사서 어, 해외 거래소로 보내는데 그 해외 거래소는 KOK 상장 거래소예요. 여기로 출금을 해요. 그러면은 KOK가 상장이 되어 있는 거래소에 내가 우선적으로 본인 인증을 하고 회원 가입을 해서 본인 인증까지 해가지고 내 개인 지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지갑으로 여기 국내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내 그 지갑이 있죠. 거기에서 어,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KOK 국내 거래소에서는 KOK를 매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트론이든 리플을 사서 해외 거래소 KOK가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로 출금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MEXC, 쿠코인, 뭐 게이트IO, 기타 등등 뭐 한 11개가 있죠. 11개의 거래소로 우리가 출금을 보내죠. 이 트론이나 리플을 여기에 저희는 본인 인증을 해가지고 회원 가입을 하고 본인 인증을 해서 개인의 지갑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로 요 국내 거래소에서 요리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입금이 되면은 이 트론과 리플을 매도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입금을 하고 그러면은 이걸 받은 거를 매도를 해요. 매도를 하면은 USDT가 생겨요. 이거 역시 가상자산이에요. 요거를 가지고서 KOK를 매수를 하는 거죠. 왜? 이 해외 거래소는 KOK가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그 트론이나 리플을 팔아서 매도를 해서 USDT를 갖게 돼요. 요 USDT를 가지고서 다시 KOK를 매수를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이지요. 요거를 내가 KOK를 그 KOK 플레이 개인 지갑 내 지갑으로 보내요. 여기에서는 출금 주소를 이 거래소에 있는 내 주소에서 여기 입금 주소로 내 KOK 플레이의 입금 주소로 송금을 해요. 그래야지만이 요게 내 이 지갑이라는 곳에 KOK가 들어와요. 요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 수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현금 원화예요. 여기에서 여기 살 때까지도 현금. 그 이후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KOK를 현금으로 스테이킹을 한 적이 없으니까 교환자산이라는 의미 자체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플랫폼 가격을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보여드릴 게 이거지요. 지난번에 한번 보셨는데 예전엔 여기에 김판종 씨 얼굴이 나왔지요. 처음에 이 앱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서 내 전화번호, 그 다음에 내 비밀번호,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내가 맞게 쳤는지 안 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걸 누르면은 암호가 비밀번호가 그대로 다 보이니까 이렇게 하시고 들어가시면 그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죠. 그러면은 우리가 스테이킹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처음 할 경우에 뭐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제스테이킹도 똑같아요. 여기에서 일단 요 그 세 개가 있는데 제일 우측 상단에 있는 제일 오른쪽 거를 클릭을 해요. 그러면은 요렇게 마이 페이지가 뜨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세 번째 있는 채굴을 눌러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떠요. 저는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여기에서 내가 여기에 채굴 버튼을 누르면 스태킹 하는 거예요, 지금. 채굴 버튼을 누르면은 이게 이런 화면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런 화면이 또 떠요. 요걸 하니까 네 가지가 떴지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비트코인으로 하시고, 뭐, 비트코인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은 비트코인을 가지고서 국내에서도 할 수 있어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KOK는 반드시 지금 왔던 그런 절차를 따라와야 돼요. 그 다음에 USDT가 있는데, 요런 것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요걸 하게 되면은 요 부분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KOK를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KOK 같은 경우에 딱 들어가면은 아까 거기를 누르면은 요 화면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수량을 적어야 돼요. KOK로 내가 여기서 채굴이라고 하는 게 스테이킹이에요. 그러니까 말 자체도 처음부터 잘못 쓴 거지요. 근데 여기에 수량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런 페이지가 나와요. 그러면은 수량을 결정을 해야 돼요. 지금 저는 여기에다 넣어놨는데 여기 쓰는 게 저는 여기에서 500 해서 이 퍼센테이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 요게 제가 보유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50%를 하거나 25%를 하거나 10%를 해갖고 스테이킹을 하면 여기 수량이 바로 넘어와요. 아니면은 요거 대신에 여기에 있는 숫자를 이용을 해서
개수를 적어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까지 이제 넘어온 거죠. 요거를 이용하든 요거를 이용하든 해가지고 넘어오면은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는 거죠. 요게 결정이 됐으니까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요것과 요것이 아까 여기서는 요게 표시가 안 됐던 게 표시가 다 되지요. 다 세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채굴하기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그러면은 어 일단은 돌아요. 근데 이게 채굴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하는 작업은 요걸 다 하시고 나면은 여기까지 하시고 나면은 다시 요 화면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간에 있는 게 내 지갑이거든요. 내 거로 넘어와 있는 상태에서 그 스테이킹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게 숫자가 줄어들겠지요. 그런데 요거를 누르고 들어가면은 다음에 나오는 게 이 화면으로 넘어가죠. 그럼 첫 화면이에요. 이게 4월 24일 오늘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스크롤을 해가지고 계속 위로 이렇게 손을 대고서 위로 밀면은 이거를 드래그를 하는데 드래그를 하면은 계속 날짜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겠지요. 그렇게 내려가는 게 제가 예시로 여기를 그 2022년 12월 1일로 여기는 2024년 4월 24일이고 여기는 2022년 12월 1일까지 내려갔어요. 여기 보면은 본래 그걸 딱 해놔놓고 여기 와 보면은 뱅글뱅글 여기서 돌고 있겠죠. 옛날에 보셨지요. 뭐 계속 뱅글뱅글 이거 실행 중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뱅글뱅글 돌다가 다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채굴 입금 이제 그렇죠. 채굴 입금이라는 표시가 나와요. 내가 가지고 있던 거에서 요만큼을 채굴을 한 거예요. 지금 아까 여기는 여기에 본래 나타나야 되는 거는 500KOK가 나와야 돼요. 근데 왜 제가 요 화면을 또 한번 띄워놨냐면은 이용권을 구매를 하니까 또 내 지갑에서 지출이 된 거죠. 내가 채굴 입금하는 것도 스태킹을 한다라고 내 채굴 자산에서 내 지갑에 보유를 하고 있던 게 사라졌지요. 그만큼. 여기는 500개가 돼 있어야 되죠. 요렇게 들어오는 거는 앞에 마이너스가 없는 거는 내 지갑에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저기 그 미디움에서 저를 공격을 하기 위해서 110회에 걸쳐 가지고 어 그 뭐 거래소로 내보내 가지고 제가 이득을 취했다는 그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또 저쪽 비대위 방에서는 시구나 하고 또 그걸 이용을 또 한다고 어떤 여자가 그걸 하나 올려놨지요. 근데 요렇게 되는 게 여기에는 지금 바로 재스테이킹을 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거기에 1회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또 매일 했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는 일단은 보시면은 지갑 주소가 나오죠. 스테이킹을 할 때는 지갑 주소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요 주소나 요 주소는 매일같이 제가 제 아내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서는 출금이 돼버린 거죠. 출금, 출금, 출금. 요거는 스테이킹, 요거는 아내한테로 넘어간 거죠. 매일이잖아요. 110회를 했다라고 110회를 거래소로 내보내가지고 제가 이득을 취했다고 제가 그 더러운 인간들 때문에 이런 것까지 보여줘야 되나 싶은 그런 게 있기는 하지만은 어차피 설명을 드리는 김에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11월 29일, 11월 28일 계속 그래요.
그러면은 요렇게 채굴이 저거 뭐고 스테이킹을 다 하고 나면은 그러면 뭐가 나타나느냐?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죠?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시 내 정보로 가는 이 부분을 제일 우측에 상단에 있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다시 요리로 들어가요. 그러면 채굴을 누른 다음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추가로 한 만큼의 양이 금액이 좀 더 올라가 있겠죠. 그러면 요 바는 기존보다는 조금 내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어, 요 갱신 날짜가 이 금액도 올라가 있을 거고 이 갱신 날짜가 오날 한 날짜로 딱 표시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스테이킹을 하는 건데 스테이킹을 할 때 여기 이게 바뀌는 이유가 보셨다시피 내가 스테이킹 개수 수량을 딱 넣고 들어가 가지고 스테이킹이 다 되고 나면은 지갑상으로는 몇 개를 스테이킹을 했다는 게 표시가 되지만은 실제로 교환 자선을 가보면은 개수로 나타나지 않고 플랫폼 가격과 곱해가지고 금방 보셨다시피 교환 자선으로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를 해지를 해갈 때는 역순이지요. 이 기본이 안 된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US 달러로 내가 원금을 찾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에 놀아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제가 일단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저쪽 입장에서도 경찰이나 다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해를 하기가 힘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여기에서 어, 조금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부분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거를 잘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주식회사 미디움의 대표이사가 아니고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문기호라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KBJ 홀딩스라는 데에는 회장 성명 소유자가 김판종으로 되어 있어요. 2021년 3월 10일에 되어 있는데 뭐 제가 저거까지는 사업자 번호까지는 어쨌든 잘 모르겠고 근데 그 회사가 여기에 보시면은 2020년도에 3,800만 원, 3,800, 이게 천 단위니까 이게 단위가 천 단위예요. 천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10만, 3천만, 3,840만 원을 매출을 했어요. 2021년도에 159억 8,339만 천 원을 매출을 했어요.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176억 9,852만 7천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몇 명이라고 종업원수가 되어 있어요? 16명이에요. 2018년 10월 23일 설립일 기준으로 했을 때 2021년 4월이라고 보면은 2018년 19년 10월 23일 20년 10월 23일 2021년 12월 10월 23일이라고 하면
2년 반 동안 뭘 그만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KOK에 지금 들어와 가지고 매출이 그 동안에 그 회사에 직원이 수백 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뭐 저거 150명, 200명, 300명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평균 연봉이 평균 한 5천만 원이 돼요. 5천만 원이면은 100명을 하면은 50억이죠. 2018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2019년도에는 제로예요. 2020년도에 3,840만 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2년을 지나오면은 100명이 있다 손 치더라도 100억이 날라가는 거예요. 매출도 없고 다 없었는데 2021년도 여기 그 기사에 보면은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흑자전환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 앞에 달려 있는 게 자본 잠식에서 흑자전환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시사 멘토리든 시민언론 열린 공감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한국조폐공사, 한국도로공사 전부 다 수주를 해서 뭔가 그쪽하고 거래가 있다라고 확인을 못 하겠다라고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돈 번 거 없어요. 그다음 KOK를 이 플랫폼 그 구축을 위해서 개발도 해주고 뭐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기를 뭘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KOK로 받았고. 근데 시장 상황이 그러니 한 개도 KOK를 내보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손가락 빨고 그 많은 돈들을 어, 지출이 엄청나게 돼야 되는데 할 수 있냐는 거지요. 안 되지요. 그런데다가 지금 미국 쪽에 저희가 그 고발을 해놓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전에는 100만 불에서 100 한 2, 30만 불 뭐 그 정도의 매출을 올리던 곳이 그 사업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회사가 제조 공장이 있는지 거기는 분명히 딱 두 명이라고 인플로이즈 해가지고 두 명이 있어요. 근데 1600만 불의 매출을 2022년도에 만들었어요. 2023년도 3, 4분기까지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기로는 750만 불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전에 운영을 하던 사람들은 10%의 조금 10% 전후해가지고 마진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80%가 넘는 마진을 가져요. 떼부자 됐지요. 근데 도금이라는 게 그렇게 많은 어 그러니까 수요를 그 신생 업체 정도 된 그 기존에 하던 데가 뭐 100만 불, 한 10, 한 3, 4억 하던 데가 한 200억으로 이 매출이 뛴다는 거는 이거 사실 누구나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거를 핀센, 머니란드링, 자금 세탁. 자금 세탁은 정말 어마무시한 범죄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것들은 맨날 첫날 하는 이야기가 뭐
지금 제 욕하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공개 토론도 뭐 겁내서 못하고. 근데 우리가 이런 증거 자료, 이런 것들도 다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그쪽에서 그 박무식이라고 하는 멍청한 인간은 뭐, 우리가 국내에 그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고발을 취하하고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그 미친 개는 그러잖아요. 저보고 뭐 그 정신병원에서 나왔느냐고. 그런 것들이 더 정신병원에서 나온 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허위 사실을 꼭 저거 맞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여러분들 지금 자산 되어 있는 거 이거 캡처해 놓고 왜 7월 19일에 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해놓으래요.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법이에요. 어디에서 뭐 가상자산이라고 뭔가 타이틀에 나오면은 우리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불쌍해요. 불쌍하기보다 그런 인간들은 사실은 불쌍한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제가 보기엔 지탄의 대상이 돼야 돼요. 멍청한 것들이 끌고 간다라고 하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잘못했잖아요. 저는 뭐 걔네들이 방구석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수사에 초점을 맞춰서 필요한 부분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 못 드리지만은 아주 중요한 글을 또 하지요. 어느 누구한테도 이런 말은 못 해요.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근데 우리는 아주 정말 수사에 필요한 일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네들이 잘못 생각이 그게 그네들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거 자체가 국내법에 저촉이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왜 국내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법적인 대응을 하나 하면은 국내에 있는 업체고 행위 자체가 해외에 있는 법인이든 뭐든 간에 거기를 지금 업무를 위탁을 했잖아요. 위탁을 했는데 우리 박살이 나도록 그렇게 돼버리도록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임이라는 거고 거기에 당연히 걔들이 가져가고자 하는 눈먼 것들 뭐요? 비트 이더 헤드지요. 엄청난 이 스테이킹 되는 거를 제가 뭐 확인이 안 됐지만은 들은 이야기로는 엄청 돈을 퍼대에 쓰고 뭐 그랬다라고 뭐 저는 들었는데 여기서는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못하지요. 왜냐하면은 또 고소장 날라올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는 다른 법 가지고는 적용을 할래야 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그게 가장 많은 증거와 어, 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게 누가 그 업무를 하고 있었는지. 백이면 백. 지금쯤 이제 이런 사태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알 수 있죠. 이게 키포인트라고요. 근데 정말 파실적이고 그다음에 뭐 연관되는 단어만 나오면은 사람들을 거꾸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움직임이 적고 뭐 씀씀이가 적게 들어가고 그 마음의 평안을 얻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힘든 사람은 힘든 사람 그 몇몇만 알고서 이거를 추진을 하면 되는 건데, 뭐, 그 법에서 증거 위주로 이게 판결이 나지 않는 이상은 정치인이 오면 뭐 하고, 방송이 두드리면 뭐 해요. 방송 두드리고,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된 정보를 줬는 거. 뭐 추정 60분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받는 사람들 정보를 그걸로만 알고서 대부분이 그렇게 똑같은 정도의 내용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외에는 낼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준 내용은 어렵지요. 왜? 그네들은 어떻게 보면은 시청률이 올라가야 되죠. 자극적이어야 되죠. 근데 이게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껍데기만 그냥 보여준 거죠.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디노라는 사람이 그 방송에 나는 뭐 거기 집행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올려준 글을 가지고서 쭉 설명을 하는데 걔 코딱지 같은 소리 또 했지요. 뭐냐? 17억 개가 나왔을 거다. 유통이 된다. 그럼 벌써 상패예요. 그런 병신 같은 소리를 누가 해요? 짓거리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5432 이렇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인플레이션이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2억 개, 17억 개죠. 근데 54321로 딱 5억 개, 딱 4억 개, 딱 3억 개. 어떤 경우에 그거를 맞출 수 있어요? 그런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지금까지 그 청산가리라든가 그런 뭐 머저리 같은 것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전부 다 54321 이렇게 이야기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조금만, 조금만 내가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고 생각하고 설명한 내용을 자세히 이해를 해보면은 알 수 있어요. 스테이킹 같은 경우는 오늘 보여드렸다시피 현금으로 움직인 경우는 은행에 제가 넣고 은행에서 이 연결되어 있는 거래소로 보내기 위해서 거기에 딱 넣었을 때 24시간, 48시간을 묶어두고 내가 트론이든 리플을 살 때까지를 제외하고 나면은 원화라는 개념, 더군다나 여기는 USD라는 개념은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불쌍하다 이런 개념을 떠나가지고 불쌍하다는 개념은 거기에 그렇게 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서 그 사람들 안일감은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축에 드는 거고 그렇게 또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중에 가서 엄청난 욕을 얻어먹든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내용, 요거는 일부분을 제가 그 수사관한테 어, 몇 개를 보낼 건데 다시 한번 증거 자료에 대한 부분도 제가 전반적인 거는 설명을 해서 지금 이해는 하시지만은 좀 더 그 수사에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검사가
경찰에게 옛날에 수사권 분할이 되기 전에 검사가 경찰에게 수사 지휘하듯이 어, 그런 식처럼 느껴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KOK라는 것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수사관이 딱 내가 뭔가 증거 자료를 받고 뭘 받았을 때 다 이해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줬으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다 할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꿈 깨세요. 꿈 깨셔야 된다. 어제 제가 이행규 씨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상담 온 사람한테 뭐 제 영상을 들려주니까 이 사람 사기꾼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그거를 글로 올렸잖아요. 경찰도 모르고 수임한 변호사도 모를 건데 자기 자신도 모르잖아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걸 가지고서 더맨 더머도 아니고 한 번 들은 걸 보고서 한 번 들어보고서 저를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를 보란 듯이 올려놨잖아요. 뭐예요? 고의성이 있지요. 저를 좀 꾸미겠다는 거잖아요. 이가 차지요. 그죠? 오늘 요 내용 좀 잘 참조하시고 개념이 팍 쓸 거예요.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시각적으로 또 보여드렸으니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스테이킹을 어떻게 했는지 역수는 예지 버튼 누르고 뭐 쭉 가는 거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그 뭐 개인적으로 보상을 원금을 그 돌려받겠다고 하더라도 페이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게 니는 요만큼 했으니까 요만큼 탁 던져주는 게 아니잖아요. 전산상으로 프로그램상으로 돌아서 나와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 나중에 해가지고 뭐 원금 돌려줘라 했을 때 돌려줬을 때 똑같다 이거예요. 지금이나 저 나중에 뭐 거기가 성소를 해가지고 뭘 하든 간에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허송세월이고 뭐 이쪽 가자 그러면은 이쪽에 교통비 내가지고 뭐 시위 참여하고 뭐 저 가서 또 뭘 좀 하자 그러면 그거 갔는데 또 교통비 들고 또 뭐 하고 시간, 노력, 뭐 그 돈 다 소모가 되는데 제가 공개 토론을 하자고 하니까 뭐 시간과 에너지 소모라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제가 더 시간과 에너지 소모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할게요.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